이번 시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어떤 과정을 통해 심사를 해야 될지 심사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재정 등 7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각 분과와 관련된 주민 제안 사업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산 편성의 첫 임무로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필요를 해결하고자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간절한 바람으로 요청하는 것인 만큼 제안 사업을 살펴볼 때는 열린 마음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웃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기에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삼았던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그 기준을 잠시 살펴보면 바로 앞으로 심사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성격은 정책을 통해 구현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요. 결국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최근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한다는 성격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정책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산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그리고 조달된 자금을 여러 사업에 어떻게 배분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부산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겠다는 것이 바로 부산시의 구상이죠. 지방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을 통해 시민들 간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산 편성에 앞으로는 부산 시민의 생각이 담기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부산시의 정책이라고 볼 때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여러 분야별로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을 선택했는지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또 세대나 소득, 지역, 성별과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산시 정책 목표에는 충분한 예산인지 그리고 선택된 여러 대안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선택했든지 아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바로 필요한 예산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제안 사업을 심사하는 데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만의 특성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나 예산 분배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령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는 나름의 심사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제안서에서 부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납부하는 시민의 선호에 맞아야 되겠죠. 부산 시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사업인가를 바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사업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많은 예산 낭비는 바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둘째,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산은 때로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의 문제점 및 필요성이 사업 내용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산의 기본은 바로 필요와 우선순위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요구, 대형 공사나 시설 건립, 복지 사업에 대한 요구 등 여러 사업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 그리고 행정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정 과정을 했을 때 사업 제안이 바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제한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과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러한 사업에 적절한 투입될 예산 규모는 적정한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대되는 성과가 정해져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예산 분배 악화를 초래하게 되어서요, 공평성이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겠죠. 조금은 어렵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가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동시에 부산 시민 다수에게 돌아갈 혜택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의 추세가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축제라든지 사설 옹벽 등의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들은 참여 예산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는 추세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한된 사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참여 예산은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접수된 사업 상당수가 사업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부산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너무나 강하게 작동되면 자칫 부적정 의견이 많이 표명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의거 시민이 제안하고 의결한 주민 제한 사업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면 좋겠죠. 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한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법, 조례 등 명확한 부적정 사유가 아닌 이상은 우리 부산 시민의 제안자들의 취지를 고려해서 담당 부서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설령 부적정 의견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제안한 시민과 테이블에 앉아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제 한 장의 심사평가표를 여러분들 앞에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심사하는가의 힌트를 얻으셨다면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제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